네, 스승님의 바른 가르침에 늘 감사드립니다. 스승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해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기해년 연초에 스승님께서 우리나라 국운에 대해 전반적으로 예언을 해주셨는데 지나고 보니 모두 정확하게 맞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해년 국운을 말씀하시면서 경자년은 더 어려울 거라고 예언하셔서 무척 걱정이 됩니다. 스승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경자년 국운에 대해 스승님의 예언을 듣고자 청합니다. 기해년 국운도 제가 이제 연초에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질문자처럼 아마 국운 다시 돌려보시면 제가 기해년 국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기해년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고 곧 경자년이 돌아오는데 이제 경자년이 바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경자년 국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좋은 국운이면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신이 나가지고 그냥 펄펄 나는 기분으로 이렇게 강의를 잘 할 텐데 경자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어려운 운이라서 제가 이렇게 경자년 강의를 한다는 게 한편으로 좀 부담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경자년 국운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서 좋아지고 또 안다고 해서 나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자년 국운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디테일하게 국운을 설명하면 한 2시간은 제가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시간 관계상 그렇게 길게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주 임팩트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해자축년은 12년으로 봤을 때도 겨울에 해당합니다. 12년으로 봤을 때 겨울에 해당하는데 특히 경자신축년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볼 때 아주 부담스러운 국운에 해당합니다. 경자신축년이 우리 대한민국에 부담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은 오행학적으로 풀어볼 때 간목과 을목에 해당하는 목의 나라입니다. 근데 경자신축년은 바로 서방금에 해당합니다. 바로 서방금이 간목, 을목, 이 목을 극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래 경금이 간목, 을목을 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동방의 나라고 목의 나라인데 서방금이 극하는 작용을 하여 부담이면서 자극을 받는 해다. 그래서 우리 국가운이 이 천간에 경인년이라든가 경자년이라든가 이런 때가 오면 국변이 많이 일어났고 힘든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과거에 경인년에 6.25 전쟁이 터졌고 또 경자신축 그때는 4.19 혁명 일어나가지고 아주 국가가 많이 어려웠고 혼란이 왔고 또 지난 과거 2010년 그죠? 2010년 경인년 2010년 경인년에는 큰 뭐라고 할까 북한에서 천안함 사건도 있었고 많은 참변들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국가가 참 슬픈 일을 많이 겪었죠. 근데 이제 바로 경자신축년도 바로 경금, 신금, 이 바로 경금이 목을 극하는 해라서 국변이 일어날 수 있는 해다. 그러면 어떤 국변이 일어날 것인가? 첫째는 우리 국민들이나 세계적으로 볼 때 뜻하지 않는
어떤 그 그러니까 총기라든가 예를 들면 어떤 뜻하지 않는 사고라든가 이런 뜻하지 않게 정말 많은 인명피해가 생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또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소위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그 버블 붕괴 이런 버블 붕괴 현상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예언을 그동안도 경제 신축년이 되면 부동산이 떨어질 수 있으며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준비하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 바로 경자년 봄부터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체감하는 것은 바로 경자년 가을 겨울쯤이 되면 더욱 실감나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외세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내면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오고 또 이런 버블 붕괴 현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이런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어려운 그물에 걸려들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자년은 매우 불안하고 힘든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크게 제가 경자년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이제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이런 여러 가지 남북 관계 또 세계 관계, 무역 관계 등등의 여러 가지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질문하십시오. 경제부터 말씀을 해드릴까요? 자, 경제는 좀 전에 아웃라인을 말씀드렸듯이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어려워지느냐? 부분 부동산이 버블 붕괴 현상이 옵니다. 첫 번째 지방으로부터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서울 도심으로도 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런 현상이 지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못 느끼는 분이 있는데 지금 서서히 부동산 경기가 움츠려지면서 그 버블 붕괴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체감을 못할 뿐이에요. 실제는 그런 현상이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런 현상이 서서히 드러나느냐? 내년 음력 3, 4월부터 드러나기 시작하고 가을, 겨울이 되면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느낄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우리 국가가 휘청휘청대는 것이 서서히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달러 사재 낄까 봐 제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서서히 떨어지고 이런 그 달러 가치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오면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는 그 징조가 되며 어려워지는 단계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의 가치는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금의 가치는 높아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부동산만 경제가 침체되는 게 아니고 주식 또한 아주 땅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주식하는 분들 경자년에는 등락폭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이렇게 오를 때는 천천히 조금 오르고
떨어질 때는 확 떨어지고, 이렇게 오를 때는 천천히 앞동산 올라가듯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저 북한산에서 내려오듯이 확 떨어지고,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가다가 확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다가 확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주식, 사회경제, 부동산 경기, 이런 모든 현상들이 이 침체 현상으로 접어듭니다. 근데 이것은 첫째는 구군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정자들의 잘못 때문에 더욱더 그런 현상이 빨리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바르게 정치를 하고 깨어있는 정신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구군이 좀 나쁘다 하더라도 극복을 잘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당리당략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지들 정권 잡으려고만 하고, 정권 잡으면 그냥 속으로 암암리 밀실 정치를 하고, 귀와 눈을 가리고 당파 정치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 국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체감하겠지만 세금이 1년 사이에 2배씩 올랐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나라가 발전하면서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르더라도 10% 선에서 이쪽 저쪽으로 올려야 정상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금을 영원히 올리지 말아야 잘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국가 흐름에 따라서 문화 발전, 사회 발전, 경제 발전에 따라서 세금은 당연히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올린다 하더라도 10% 내외로 올려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어려울 때는 10% 이내에서 뭐 5%로 올릴 수도 있고 3%로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올려야 되고, 국가가 좀 성장하고 좋아지면 10%에서 약간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고 올린다 해도 10% 이내에 또는 10% 이쪽 저쪽에서 세금을 올린다든가 이렇게 경제를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경제는 어렵다고 국민들이 아우성치고, 이렇게 민심이 어려워지고, 정말 우리 국민들 다 하늘 바라보고 한숨 쉬는 분이 많은데, 이정자들이 머릿속에 똥만 들어있는지 뭐냐면 자기 당량만 힘을 쓰고 이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세금을 뭐 50%, 60%씩 올리고 부분적으로는 최소 30% 이상을 올리고, 뭐 종합부동산세, 무슨 재산세 등등에 해가지고 전부 평균적으로 2배씩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위로는 대통령부터 장관, 위정자들, 또 아래로는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당신들의 잘못으로 우리 국가와 국민이 더 어려워지고 늪으로 빠지게 되며 헤어날 수 없는 버블 붕괴 현상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오늘 이 강의를 듣는다면 정말 절실하게 깨닫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당신들이 정말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국가와 국민을 아낀다면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세금을 올리고 국민이 세금에 치여가지고 부동산을 팔에 제껴야 되고, 세금에 치여가지고 경매 들어가야 되고, 세금에 치여가지고 생활에 어려울 정도가 된다면 이게 어찌 옳은 정치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장관 이하 국민, 저 국회의원, 이 정치인들 모두 반성하시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당신들이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가지고 정말 이 국가의 흐름을 진정으로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정치를 이 모양으로 개판으로 했을 때 우리 국민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가 망가집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저는 국군을 보는 사람으로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는 국군이 어렵다 보니까 당신들이 그런 마음도 쓰겠지만 30%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지혜로서 국군도 바꿔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당신들은 국군이 나쁜 데다가 국군을 더 망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천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벌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지만 당신들이 잘못 행정을 펴서 나라 백성이 어려워지고 국가가 어려워지고 정말 버블 붕괴가 와가지고 나라가 어려워진다면 당신은 천벌, 당신 정치인들은 천벌, 지벌, 인벌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국군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하느냐? 우리는 자연현상으로 나타나는 국군이 있고 정치를 잘못해서 나타나는 국군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국군은 자연현상으로도 어려운 시기지만 정치인들에 의해서도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극명한 증거를 제가 하나 대겠습니다. 옛날부터 좌파 우파는 있었습니다. 좌파 우파도 있고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옛날부터 이 진보 보수 좌파 우파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 지금 현 시대처럼 극명하게 진보 보수가 우리 국가 국민을 이끄는 게 아니고 오직 좌파 우파만이 있으며 좌파 우파가 극명하게 대립을 하면서 나랑 이념이 닿으면 무조건 나쁜 놈, 나랑 뜻이 맞으면 무조건 좋은 놈, 내 편이 되어주고 내 말 들어주면 무조건 우파로 간주해서 좋아하고 내 말하고 다른 뜻을 가지면 내 뜻하고 이제 다른 뜻을 가지면 좌파로 인정해서 나쁜 놈. 또 좌파 사람들은 내 편이 되어주면 무조건 좋은 놈. 또 저 우파 편 들면 무조건 나쁜 놈. 이렇게 극명하게 좌파 우파로 갈려져 있습니다. 아니, 남북한이 갈라진 것도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근데 우리 국민끼리 좌파 우파로 나누어지고 민심이 흉흉해지고 네 편 내 편 가리게 해가지고 정치 노름을 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당신들의 어떤 조작 정치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이렇게 분열이 되고 좌파 우파가 만들어지고 이 극명하게 민심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정치인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은 많이 지금 마음이 떠나가고 있고 좌파 우파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반드시 깨어나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설령 잘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어서 좌파 우파에 휘말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 국민이고 한 대한민국 사람이고 우리 한 가족인데 좌파 우파로 나누어져서 분열되면 되겠습니까?
심지어 부모님은 우파, 자녀들은 좌파. 여러분 아시죠? 부모님은 우파, 자녀들은 좌파.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한 가족도. 그래서 바로 국가가 어려워지는 것은 정치인의 잘못도 정치인들의 부족함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어떤 거 알고 싶습니까? 정치는 이번에 2020년도에 총선이 있죠.